안녕하세요. 흑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커다란 나무가 있었다. 어른 5명이 서로 손을 잡고 빙 둘러서도 손끝이 닿지 않을 정도로 큰 나무였다. 그 나무를 아주 좋아하는 계집아이가 있었다. 집은 가난하지만 선녀처럼 자태가 곱고 행실이 다정한 아이였다. 그 아이는 틈만 나면 나무 밑에 와서 놀다가 가끔은 나무 그늘에서 잠이 들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 처녀가 돼서도 나무를 찾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나무가 오랜 친구라도 되는 것처럼 다정히 말을 건네곤 했다. 어느 날 처녀는 여느 때처럼 나무 밑에서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잠이 들었다. 한참을 자다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는데 갑자기 몹시 오줌이 마렸다. 무슨 기운에 휩쓸렸는지 행실이 바른 처녀는 그만 자기도 모르게 치마를 들치고 나무 밑둥에 오줌을 누웠다. 그 일이 있는 뒤로 처녀의 몸이 펄펄 끓어올라 한참을 앓다가 겨우 병석에서 일어났는데 몸이 심상치 않는 변화가 생겼다. 몸이 몹시도 무겁고 나내려진가 싶었더니 전에 먹던 맛있는 음식들이 다 싫어지고 자꾸만 신 것만 먹고 싶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점점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처녀는 아기를 가진 것을 깨달았다. 나무의 전기로 생겨난 아이가 분명했다. 처녀가 아기를 낳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다. 행실이 바르다고 칭찬을 받았던 만큼 쏟아지는 조롱 또한 대단했다. 처녀의 부모도 크게 실망하고 화를 내며 멀리 사라지라며 딸을 집에서 내쫓았다. 처녀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다. 하지만 처녀는 나무가 있는 그 마을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가락을 무릅쓰고 마을 끝 버려진 오두막에 살면서 혼자 아들을 키웠다. 처녀가 낳은 아이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따돌림 당하면서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냈다. 아이 또한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틈만 나면 나무를 찾아가 그 밑에서 혼자 놀다가 잠이 들곤 했다. 그러는 사이 처녀의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처녀도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웠다. 다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몹시 아파 처녀는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말했다. 얘야, 너는 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고 싶지 않니? 아버지란 말에 아이의 눈이 번쩍 뜨였다. 알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는 어디 계시죠? 내 말 잘 듣거라. 내가 매일 찾아가서 놀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내 아버지란다. 무슨 일 있어도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안 된단다. 명심해야 해. 그 말을 남겨놓고 처녀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슬피 울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른 아이는 나무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 제 아버지신가요? 그렇게 몇 번을 외쳤을 때 아이의 마음속에 나무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래, 아들아.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다. 아버지,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두 팔을 벌려 나무를 끊어 안았다. 그 아이는 한시도 나무 곁을 떠나지 않고 나무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아버지와 제잘제잘 이야기를 나누는 아이 모습은 누구 못지않게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다. 사람들은 언제서부터인지 그 아이를 나무도령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하늘에 검은 구름이 끼더니 비가 퍼붓기 시작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한 무서운 비였다.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기라도 한 듯 빗물은 폭포수처럼 쏟아졌다.
그렇게 잠시도 멈추지 않고 사흘 내리 퍼부었다. 나무 아버지 또한 그 물을 피할 수가 없었다. 솟아져 내리는 물줄기를 그만 뿌리채 뽑혀 쓰러지고 말았다. 나무는 쓰러지면서도 나무도령에게 소리를 쳤다. 어서 내 몸에 올라타라. 꼭 잡아야 해. 나무도령은 아버지의 몸을 올라타 꼭 껴안고 매달렸다. 나무도 가지를 굽혀 아들을 안아주었다. 나무도령은 그렇게 아버지와 한 몸이 되어 거센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갔다. 마침내 비가 그쳤을 때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었다. 사방 어디를 봐도 거친 물살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을은 물론 높은 산까지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다. 땅 위에 있던 것들은 죄다 물에 휩쓸려 사라졌다. 나무도령이 타고 있는 나무만 그 물살 위에 홀로 떠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하염없이 물살을 따라 떠내려가고 있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놀라 살펴보니 무수한 개미떼가 홍수에 떠내려오고 있었다. 나무도령은 불쌍한 생각이 나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 개미떼를 구해주세요. 오냐, 그렇게 해라. 나무도령은 얼른 소리를 내밀어 개미들을 나무에 오르게 했다. 한참을 또 가다 보니 다시 누군가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살펴보니 웬 커다란 멧돼지가 물살에 휩싸여 구원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도령은 다시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서 멧돼지를 나무 위로 건져 주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에는 모기였다. 안 죽을 수 없어 날아다니다가 지쳐 물에 빠질 지경이 되어서 간절히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나무도령은 얼른 모기를 구해 나무 위에 앉도록 했다. 그렇게 한참을 가고 있는데 또다시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무도령이 돌아서서 보니 자기 또래의 소년 하나가 물살에 떠내려오며 살려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보자 나무도령이 반가워서 아버지에게 소리를 쳤다. 아버지, 사람이에요. 저 사람도 구해주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이 뜻밖이었다. 그 사람은 그냥 둬라. 아니 왜요? 저와 같은 사람인데 구해야지요. 저 애를 구하면 뒷날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나무도령은 소년을 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허락을 하자 나무도령은 뛸 듯 기뻐하면서 얼른 소년을 나무 위에 끌어올려 주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는지 망마대와 같은 물결이 하염없이 떠들던 끝에 마침내 어느 섬에 다다랐다. 원래는 높은 산 꼭대기였는데 온 세상에 물에 잠기면서 홀로 남아 섬이 된 것이었다. 그 땅에 다다르다 아버지가 나무도령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가 머물 곳을 찾았구나. 어서 내리거라. 아버지, 전 아버지와 함께 있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머물 곳은 이곳이야. 이제 헤어질 때가 됐어. 나무 아버지는 가지를 뻗어 아들을 내려놓고는 흐르는 물결에 실려 떠내려갔다. 나무도령은 슬픔을 억누른 채 자기가 구해준 소년과 함께 섬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온 섬을 헤맨 끝에 두 아이는 마침내 사람 사는 집을 발견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 남은 집이었다. 그 집에는 노파와 두 소녀가 함께 살고 있었다. 한 아이는 노파의 딸이었고 한 아이는 몸종이었다. 노파의 딸은 곱기가 마치 선녀와 같았다. 나무들령과 손녀는 노파의 집에 머물면서 농사일을 도우며 함께 살고 있었다.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두 소녀는 청년이 되고 두 소녀는 처녀가 되었다. 노파의 딸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마음씨도 고와 두 청년이 모두 그녀를 사모하게 되었다. 노파는 자기 딸과 몸종을 두 청년과 짝지어 주고자 했다.
그런데 누구를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착실해 보이기에는 나무도령이었지만 얼굴이 얼고 성품이 투박한데 마음이 걸렸다. 그보다 얼굴이 꽃처럼 잘생기고 성품이 사분사분한 청년 쪽으로 마음이 끌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도령이 없는 사이에 청년이 노파에게 와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아주머니, 혹시 나무도령의 재주를 보셨나요? 재주라니? 무슨 재주? 저런, 아직 보여지지 않았군요. 나무도령은 어찌나 힘이 센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 밑에 밭을 만들 수 있답니다. 그런가 하면 모래 속에 좁쌀 한 가마니를 섞어 놓아도 한나절 만에 깨끗이 골라내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재주를 보여준답니다.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아주버니를 좋게 생각한다면 보여줄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노파는 사람을 어찌 그런 재주가 다 있나 신기해하면서 나무조롱을 불러 말을 했다. 자네가 나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 청을 한번 들어주게나. 시간을 한나절 줄 테이니 저 산자락을 팥으로 만들어 봐.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지? 나무도령은 그만 곤란할 지경에 빠지고 말았다. 그건 다 청년이 꾸민 거짓말이었으니 나무도령에게 그런 재주가 있을 리가 없었다. 하지만 일을 못하겠다고 거절해서 사랑하는 처녀의 어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다. 나무도령은 하늘 수 없이 곡괭이와 곡괭이를 들고 산자락으로 가서 있는 힘을 다해 일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넓은 산자락을 한나절 만에 밭이 될 리가 없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쿵쿵 소리가 나더니 산속에서 열마도 넘는 멧돼지가 내려왔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옛날에 자기가 물속에서 구해준 멧돼지와 새끼들이었다. 돼지들은 산자락을 헤집고 다니면서 나무 등골을 뽑아내고 땅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흙먼지를 피운 지 한나절 만에 산자락은 훌륭한 밭으로 변했다. 고맙다, 멧돼지야. 나무도령은 얼른 집으로 돌아와서 일을 마쳤다고 했다. 산자락이 밭으로 변한 것을 본 노파는 반색을 하면서 나무조령의 재주를 칭찬했다. 청년은 노파보다 더 놀랬으나 태어난 척하면서 또다시 노파를 부추겼다. 다른 재주도 보셔야죠. 맞아. 노파는 모래밭에 좁쌀 한 가마를 쏟아서 섞어 놓고는 나무도령한테 한나절 만에 모래와 좁쌀을 깨끗이 골라 놓으라고 시켰다. 나무도령은 이번에도 변명을 못한 채 과업을 맡고 말았다. 그가 모래와 좁쌀을 하나씩 고르기 시작하는데 한나절은커녕 한 달이 지나도 마칠 수가 없는 일이었다. 나무도령은 탄식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있으니까요. 돌아보니 언제 와 있는지 개미떼가 새카맣게 몰려와 있었다. 예전에 물속에서 구해준 개미떼들이 분명했다. 개미들은 모래와 좁쌀을 섞어 놓은 더미에 달려들어 돌을 골라내고 모래를 골라내기 시작했다. 수많은 개미가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더니 어느새 좁쌀은 좁쌀대로 모래는 모래대로 깨끗이 가려져 있었다. 개미들아 고마워. 나무도령은 일을 훌륭히 마친 것을 확인한 노파는 다시 한번 탐복을 했다. 그러면서 점점 나무도령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노파는 여전히 얼굴이 잘생기고 사분사분한 청년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였다. 예쁜 딸을 못생긴 나무도령에게 주기는 아깝다는 생각이 버릴 수가 없었다. 노파는 나무도령과 청년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자네들도 결혼할 때가 됐어. 하나는 우리 딸과 짝을 짓고 하나는 부엌대기와 짝을 지어줄 거야. 특별히 한 사람을 고르지 못했어. 자네들은 보기에 맡기는 수밖에. 내가 두 방에 딸아이와 몸종아이를 앉혀놓을 테니 하나씩 방을 고르도록 하게. 그 방에 있는 사람과 짝이 될 거야. 노파는 두 청년이 나가는 다음 서쪽 방에는 딸을 앉히고 동쪽 방에는 몸종을 앉혀 놓았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와 두 청년에게 방을 하나씩 고르게 했다. 나무도령은 어느 방을 골라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졌다. 그때 웬 모기가 폴폴 날아와서 나무도령에게 귀에 대고 속삭였다. 동쪽으로, 동쪽 방으로, 앵글앵글, 삐요삐요. 보니 물속에서 구해준 모기가 분명했다. 나무도령은 그 말을 듣고 동쪽 방으로 향하였다. 청년은 자신만만하게 서쪽 방으로 향했다. 둘은 문고리를 잡고 방문을 열었다. 나무도령은 위 고른 동쪽 방에는 노파의 딸이 선녀 같은 자체로 앉아 있었다. 청년이 고른 방에는 몸종이 앉아 짝을 기다리고 있었다. 청년은 그만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이럴 수가. 그도 그럴 것이 청년은 노파한테 서쪽 방에 가리키는 눈짓을 받고서 자신 있게 그 방을 택한 것이었다. 그런데 몸종이 앉아 있으니 놀랄 수밖에. 어찌된 일인가 하며 그 사이에 노파의 딸이 뒷문을 통해 동쪽 방으로 옮겨가고 몸종을 서쪽 방으로 보낸 것이었다. 자기는 나무도령이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청년을 좋아하고 있음을 눈치채고서 살짝 꾀를 낸 것이었다. 그렇게 해서 나무도령은 노파의 딸과 결혼하고 청년은 몸종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낳는 자식이라고 할 수 있다.